안녕하십니까. 친구대학교 방사선과 민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New Exposure Indicator for Digital Radiography Simplified for Radiologists and Technologist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방사선사나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 디지털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익스포저에 대한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선량에 대한 개념과 아니면 조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면 선량에 대한 도주 리듀스, 그러니까 선량을 줄이자라는 거나, 그러면 선량을 어떻게 줄일까? 아니면 조사를 줄여서 선량을 줄여야 되는 건지, 조건을 줄여서 선량을 줄이는 건지, 아니면 미리암페어나 세크를 조절을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노출 지수, 익스포저 인덱스나 데비에이션 인덱스 관련된 선량 지표 편차라는 영상 품질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근거했을 때 과연 선량을 줄이는 관계가 조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또 익스포저 인덱스하고 데비에이션 인덱스하고 의사 선생님이나 방사선사가 바라보는 견해는 어떤 디테일함이 있는 건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시면 재촬영에 대한 선량 감소, 체스트 PA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아트팩트가 있습니다. 5세에 의한 아트팩트인데요. 이너웨어죠. 이너웨어에 의한 건데요. 여기 보면 더 오리지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죠. 옷을 갈아입고 촬영을 했을 때의 개념에서 가운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촬영을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포린 바디에 대한 아트팩트를 없애서 우리가 선량에 대한, 그러니까 재촬영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에 대한 선량 감소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첨언하면 또 다른 그림은 이렇습니다. 피어싱이죠. 그러면 피어싱이 있어서의 어떤 선량, 또 어떤 재차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자, 또 다른 거는요. 여기 보면 체스트 PA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피어싱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촬영에 의한 재촬영에 대한 선량 감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방사선사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의료 영상은요,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응용했을 때 2바이트를 용량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머리 모습인데요. 12비트, 8비트입니다. 그러니까 8비트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를 봤을 때 이 모습이 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제일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살보입니다. 코뼈입니다. 이제 코뼈인데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컴퓨터를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2바이트를 설정해 놨을 때의 영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나살본이 이렇게 확대돼서 잘 보입니다. 자, 이거랑은 조사랑은 별개고 선량하고도 별개가 될 수도 있지만 면밀하게 따지면 선량하고도 관련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면밀하게 이런 부분도 함께 조사야나 아니면 선량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익스포저 인덱스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엑슨관 튜브로부터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했을 때, 자, 제대로 됐는지, 조사가 됐는지, 아니면 필드가 좁은지 넓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성 곡선이라는 걸 그려 보입니다. 이게 조사 선량분의 픽셀 밸류인데요. 이렇게 직선성을 갖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직선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선량을 준 것분의 어떤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특성 곡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장비의 재현성과 직선성 내지는 선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재현성과 직선성에 관련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조사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익스포저 인덱스를 구체적으로 조사로 생각을 해보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똑같이 체스트 P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을 때 이렇게 넓게 잡아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것과 아주 작게 잡아서 정보를 공유를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좌측과 오른쪽 영상을 서로 우리는 데비에이션 인덱스라는 구체적인 인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익스포저 인덱스는요.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적절한 과노출 영역과 미노출 영역을 제외한 히스토그램의 중앙값을 EI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넓은 부위의 그런 정보력과 작은 부위의 정보력도 어떻게 보면 선량을 줄이면서 똑같은 정보가 전달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익스포저 인덱스가 또 다른 한편인 데비에이션 인덱스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조사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익스포저 인덱스는 아까 얘기한 조사 선량과 픽셀 밸류분의 관계를 조금 반대 입장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이게 이제 익스포저가 중간분의 아웃풋으로 표현되는 이런 선량 변환에 의한 선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익스포저 인덱스들도 결국은 조사야 내지는 선량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데비에이션 인덱스를 하나의 정의로 얘기하면 검사한 영상이 익스포저 인덱스 값이 기준이 되는 EI 타겟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로 측정한다 라고 했는데 EI 타겟은 아까 조사야가 넓은 거 말고 작은 거로 조사야를 했을 때 EI 타겟이라고 설정을 해놨을 때 그거에 대한 차이로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이 데비에이션 인덱스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10 곱하기 로그 10의 EI 타겟분의 EI. 다시 얘기하면 큰 필드의 조사야, 작은 필드의 조사야를 계산을 해버리면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데비에이션 인덱스입니다. 따라서 요 수화 촬영을 봤을 때 똑같은 공식을 요 공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요 EI 값과 관련돼서 EI 타겟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데비에이션 인덱스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됩니다. 자, 마이너스 값은 실제적으로 데비에이션 인덱스의 마이너스 값은 언더 값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버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사 선생님도 알 필요가 있고요. 방사선사는 이렇게 해서 진하게 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 재촬영에 대한 개념과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더 면밀하게 얘기하면 조사를 줄여서 촬영해도 될 거다라고 하는 방사선사의 어떤 견해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애기 사진의 그 C스파인 촬영인데요. 익스포저 인덱스하고 타겟 이렇게 넣었을 때 마이너스 13점입니다. 굉장히 언더죠, 언더. 그런데 여기서는 AC 모드에서 이온 챔버 센터에 위치하지 않아서 언더 익스포저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이 애기한테 또 다른 촬영을 요할 것이냐 아니면 필드 사이즈를 조절할 것이냐 라는 관계도 방사선사가 다시 한번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맺으면 EI하고 DI는 영상에 대한 정량적인 품질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고요. 방사선사는 자신이 설정한 검사 조건이 적절한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 관련성을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은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마다의 그런 어떤 재현성과 직선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성 곡선 내지는 익스포저 인덱스, 데비에이션 인덱스는 되게 중요하고요. IC나 AFM을 꼭 따라서 우리가 규격화해서 정량화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구대학교 방사선과 민정환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선량에 대한 익스포저 인덱스하고 데비에이션 인덱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조사야에 관련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